오늘 주제는 NC 다이노스의 스토브 리그입니다. 2020년 한 시즌 때 30명 멤버 중에 지금 22명이 나가고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수들과 협상함에 있어서 진정성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양의지도 진심이고 노진혁도 진심이고 유강남도 진심이고 이런 거는 협상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정성이 아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빵점이시고요. 2021년에 팀을 떠난 그 선수가 다시 오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팀도 성적이 잘 나오고 저도 좀 욕을 덜 먹었으면 좋겠다. 김영준 선수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복귀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천천히 복귀시키는 게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8년 후에 영구 결번 이왕이면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팬 여러분께서 저 정도 선수면 정말 영구 결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해줬으면. NC 다이노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해설하는 민웅기입니다. 지금 그 다이노스 구단 공식 채널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많은 다이노스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NC 다이노스의 이번 스토브 리그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먼저 저와 함께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날카롭게 펼쳐주실 스포츠조선의 정현석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조선의 정현석 기자입니다. 가급적이면 팬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각자 한번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 이진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명하신 두 기자분과 우리 단장님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취지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단장 인현남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제가 다른 구단들 유튜브도 또 보는데 이렇게 대표이사 단장님이 한꺼번에 나와서 자리를 마련하는 건 NTV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팬분들은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일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저희 구단 내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좀 해보자라고 했던 거는 우리 구단을 위해서 많은 감정과 시간을 소비하는 팬들에게 우리 구단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오픈하고 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작년에는 아직 준비가 좀 완벽하게 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소수의 팬분들을 좀 선정해서 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디보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반응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올해는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인원 제한 없이 모든 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 공식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를 라이브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좀 미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좀 녹화,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메시지들을 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팬분들의 질문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하고 질문도 받고 답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는 네, 일종의 연습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죠. 좋네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장님은 2021 시즌 중간부터 대행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시즌이 끝나고 우리 대표님 취임하시고, 작년 풀 시즌을 이제 두 분이 같이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네. 첫 시즌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표님하고 함께 이렇게 한 시즌 치러가면서 저희가 그래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항상 지속 가능한 강팀, 그리고 내년 시즌, 다음 날, 다음 달 이렇게 앞으로를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같이 만들어 가보자라는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이 하는 거로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첫 해는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더 힘을 합쳐서 좀 성과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 부임하시고 나서 엄청 좀 변화가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실 뭐 변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좀 거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네, 네.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 한국 시리즈 때 30명 멤버 중에 지금 22명이 나가고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정말 3년의 엄청난 변화죠. 혁신적인 변화죠. 네네. 제가 야구단을 맡기 전에 팬의 입장으로서 이 스포츠를 보고 야구를 보고 한 세월이 뭐 꽤 길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사실 야구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다 열심히 보는 팬의 입장이기 엄청난 때문에 스포츠 마니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를 비롯한 팬들이 스포츠를 보고 스포츠에 매료되는 이유는 승리에 대한 쾌감,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투혼 그런 것에 매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에 오기 전부터도 나한테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팀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왔고 생각이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지금 팀빌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팀빌딩, 우리 그런 팀을 만들어가는 철학에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원하는 승리의 쾌감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 해 잘하고 다음에 또 부침이 있는 이런 팀보다는 안정적으로 팀 전력이 구성이 돼서 팬분들이 야구를 볼 때 매년 올해야 기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 뭐 키워드를 뽑자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팀 철학 하에서 우리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로 우리 팀이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스토리에 쭉 이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선수 구성 자체가 플랜 A대로 갔냐라고 하면 뭐 그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일관된 방향이 있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강팀 이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우승도 하고 그런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우승 뒤에 어떤 왕조를 구축하진 못하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저희가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이제 사건 사고도 있었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팬들한테 좀 아쉬움 많이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럼 사건 사고의 탓으로 다 돌릴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뎁스의 문제라고도 많이 봤어요. 그럼 주전 선수가 뭐 부상이나 사고로 이탈을 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메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팀은 30대의 어떤 베테랑 주전과 그리고 20대 초반에 굉장히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뭐 사고나 혹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공백이 도무지 메꿔지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작년 초에도 굉장히 이제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을 출발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팀을 뎁스를 만들어서 허리가 튼튼한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내부에서도 좋은 자원들 또 은퇴하는 선수 중에서도 또 구단이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을 연수를 거쳐가지고 또 코치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좋은 코칭 스태프를 또 구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좋은 선수들을 안에서 잘 키우는 물론 그 앞에 이제 또 잘 뽑는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잘 뽑아서 잘 키워서 이 선수들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팀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강팀이다. 이게 이제 대표님과 제가 합의를 봤던 그런 방향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과거처럼 FA에 이렇게 신경도 쓰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면서 팀의 체질을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박건우 선수, 손아섭 선수 영입도 요 선에서 이루어진 거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FA가 굉장히 많았고 이 선수들을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전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빈자리에 젊은 선수들 기회를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오늘 주제는 정말 변화무쌍했던 NC 다이노스의 스토브 리그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각의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키워드를 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대표님이나 단장님께서 한 분이 요약을 해서 1분 이내로 조금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감히 평가를 네,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잘 됐다. 점수 뭐- 매기나요? 허락하신다면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바로 점수 매기는 참 어렵긴 한데 뭐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보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박민우 선수의 FA 8년 계약입니다. 키워드라고 그러면 전 여기서 약간 이제 메이저리그 얘기 잠깐 좀 하고 싶어요. 많은 팬분들이 올해 저희만이 아니라 KBO나 메이저리그의 오프시즌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목격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구단에는 박민우 선수지만 FA 선수들의 초장기 계약, 초대형 계약 이런 것들이 KBO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에도 올해 정말 예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형 거래, 대형 딜들이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메이저리그에서 나타나는 요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건 배우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와 메이저리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계약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구단과 선수 입장에서 모두 윈윈인 계약이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몸값은 매년 오르거든요. 스타 플레이어들끼리의 자존심 경쟁도 있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원하게 되죠. 근데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가장 경제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오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는 3년, 4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시장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장기 계약을 해놓는 게 구단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거고 계약이 길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그 계약의 총 사이즈가 커지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 전체 그 계약 거래 금액이 커지니까 자존심이 더 살리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리그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윈윈의 구단과 선수의 윈윈에 의해서 나타난 이유다. 하나는 미국 구조가 우리랑 좀 다른데 거기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배우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올해 이렇게 대형 거래들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월드 시리즈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리스가 팀빌딩을 어떻게 했느냐? 최근 오프시즌에서 대형 FA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려왔었잖아요. 뭐 브라이스 하퍼라든지 카일 슈아버, 뭐 잭 윌러 이런 선수들을 엄청나게 큰 대형 계약들 많이 해서 데려왔는데 그게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필리스의 구조를 보면 대형 FA 선수들로 일단은 단기전에서 승부를 해서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정규 시즌에서 사실 지구 우승까지 노리긴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다른 팀들이 다 그걸 벤치마킹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 FA 계약들을 많이 한 팀들을 보면 뉴욕 매츠, 텍사스 레인저스, 그 다음에 샌디에고 파드레이스 이런 팀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지구 2위권 팀들입니다. 우승을 노리는.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는 조금 이제 위에 팀들이 조금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가면 단기전에선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지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메이저리그에는 샐러리 캡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해부터는 샐러리 캡이 도입이 됩니다. 물론 미국도 이제 럭셔리 텍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운신의 폭이 훨씬 넓다. 근데 선수층도 아무래도 다르죠. 그렇게 많이 데려올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인 차원의 팀빌딩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이 공통적으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배우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박민우라는 선수들 같은 개념에서 장기 계약을 주고 박민우 선수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살려준 것도 있지만 그런 선수 계약, 그런 계약을 많이 할 수는 없다. 좋은 선수를 입도 선매하신 거네요. 2번 계약할 걸 한 번에 끝내셨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팀 입장에서도 그게 좋고 뭐 선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점수 매기는 것부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점수를 드시나요? 지금 1분인데 4분 마지막. 그래서 네. 시간으로 제가- 따지면은 빵점이시고요. 내용으로 따지면 10점 맞아 10점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점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거로 보이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해주시고. 자, 그럼 바로 또 질문 들어갈게요. 역대 최장기 계약. 그 어떤 배경에서 결정을 하신 걸까요? 일단 8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게 된 건 FA지만 나이가 굉장히 젊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컸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을 2번 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8년을 다 보장한 게 아니라 앞에 5년이 있고 그 5년에서 일정 수준으로 활약을 해줬을 때 뒤에 3년이 다시 보장되는 5+3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2번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볼 때 뭐 팀의 간판 스타로서 충분한 활약을 했다고 하면 그럼 5년 뒤엔 당연히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미리
그 삽입을 한 거죠. 그래도 이런 장기 계약을 계약을 하면 약간 네. 불안 요소가 없진 않잖아요. 네. 박민서 선수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단장님? 그 사실 선수들은 누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다 이렇게 자신감, 어떤 자기 몸 상태나 앞으로 자기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자신감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다 되진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운동을 해도 뭐 불의의 부상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기량이 쇠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에는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로 앞에 5년 중에 4년 차, 5년 차에 일정한 성적을 냈을 때 그 뒤에 3년이 다시 보장되는 이제 그래서 그 옵션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고 협상이 오래 걸리게 됐어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세밀한 옵션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네. 뭐 전부 공개하실 수 없겠지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뭐 구체적인 조건은 이제 당연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질과 양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제 야구를 하고 또 얼마나 잘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평가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었고요. 특히 이제 4년 차와 5년 차 저희가 그 5년의 기간 평균을 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할 텐데 근데 의사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의 정보일 거기 때문에 특히 4년 차, 5년 차의 성적을 가지고 이 선수의 이제 그 계약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 조건이 서로 납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 볼 때는 이 정도 했는데도 재계약이 안 되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이제 이런 성적을 내고도 재계약이 된단 말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나올 수 있게 외부에서 봐서도 저 정도면 서로 같이 갈 만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조건을 에이전시와 함께 꽤 긴 시간 동안 수정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NC 다이노스는 이제 10년이 막 넘은 팀인데 아직은 영구 결번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민 선수가 창원에 뼈를 묻겠다고 하면서 본인도 이제 책임감도 많아졌고 좀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8년 후에 영구 결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5년 뒤, 8년 뒤를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왕이면 사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이 선수가 창단 멤버로서 리더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계약할 때도 그런 당부도 많이 했고요. 선수단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고 또 성적도 잘 내고 한다면 이왕이면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정말 이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잘해줘서 팬 여러분께서 야, 저 정도 선수면 정말 영구 결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영구 결번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KBO 통틀어서 영구 결번인 선수가 17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승을 11번이나 했던 기아가 영구 결번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어요. 한동열, 이종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박민우 선수가 우리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잘해서 그 어려운 영구 결번이라는 그런 자격을 얻어주기를 정말 저희 둘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점수 매기는 거 까먹었는데 우리 임 단장님 많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8점입니다. 아까 우리 김만 대표님보다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항상 기대됩니다. 9점 시간으로는 3점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포수 박세혁인데요. 먼저 1분 요약을 들어보고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실 만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박세혁 선수 계약한 다음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양의지 선수를 놓쳤으니까 이제 대타로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포수들도 FA들이 있었다. 뭐 유강남 선수도 있었고 박동원 선수도 있었고 타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선수들이 더 높게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왜 저희가 박세혁 선수를 택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에이전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에이전트가 우리가 지금 말했던 선수들 대부분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팬분들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수들과 협상함에 있어서 진정성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선수와 에이전트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이 선수 우리 다 진정성 있게 협상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지 선수를 우리가 우리 내부 FA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계약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유강남 선수, 박세혁 선수 다 이 사람도 우리는 진정성 있게 원하고 이 사람도 진정성 있게 원하고 또 심지어 노진혁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진혁 선수도 같은 에이전트 소속이었는데 그 에이전트가 프로야구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알고 각 구단의 예산 상황이나 그런 선수들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서 우리 양의지도 진심이고 노진혁도 진심이고 유강남도 진심이고 이런 거는 협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명 한 명씩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재계약을 하고 싶었던 선수였던 노진혁 선수나 안 되면은 또 고려도 했었던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타 팀에서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정성을 어필했었다. 그런데 반면에 단장님이나 저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했다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 선수들을 협상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어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진정성이다 라고 어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그 협상의 현실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다른 두 선수 유강남이나 박동원이나 이런 선수들은 양의지 선수에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팀과 많이 그렇죠. 진전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선수와는 어떻게 뭐 접촉이나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뭐가 좀 있으셨나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양의지 선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봤을 때는 이미 다른 팀들하고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그때 다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모습이기도 했고요. 네. 저희가 네. 양의지 선수한테 그리고 그 에이전트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처럼 다른 구단에서는 이제 유강남 선수에게 또 노진혁 선수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어필을 했던 거죠. 많은 팬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저기 모 구단의 단장님께서 뭐 12시 되는 거 뭐 분 초 딱 봐가면서 연락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뭐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그 전부터 비슷하게 준비는 했었다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정성이 아니다. 저는 사실 박민수 선수 계약할 때 여기 창원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박민수 선수 보려고 인터뷰하고 저녁을 먹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박세혁 선수가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저는 처음 느낌이 그랬고요. NC로 올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플랜 B를 굉장히 빨리 잘 가동했다. 어차피 빵꾸 난 거 빨리 메워야 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박세혁이 NC 말고는 그때 이제 포수 시장이 다 정리가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NC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단 입장에서 최대한 그 협상 가격을 낮춰서 계약하는 게 목표다라고 그러면 그런 접근 방식은 사실은 이게 판타지 야구였다라고 그러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협상하는 대상들은 실제 인간들이고 감정이 있고 우리는 선수들을 영입함에 있어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박세혁 선수를 몸값을 낮추고 해서 데려왔다고 하면 우리 예산상 셀러리 캡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 선수가 와서 과연 해피하게 뛰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 더군다나 뭐 뒤에 단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감독님은 박세혁 선수를 상당히 네. 높게 평가를 평가하고 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를 생각할 때도 거기서 시너지가 나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포수에 대한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면 강인권 감독님보다 포수를 잘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 네. 감독님께서 물론 선수를 쓰시는 분이니까 또 선호하시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포수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면 그거는 감독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빨리 움직였어요. 박세혁 선수가 지난 2년 동안은 큰 부상도 있었고 힘들었어요. 공격적인 면에서 볼 때. 하지만 기대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포수 박세혁을 기대를 하시는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포수로서의 역할이죠. 물론 이제 타자로서도 당연히 좋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공을 맞은 좀 불의의 사고 이후에 네, 약간 성적이 그렇죠.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공이 2개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됐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또 우승 포수잖아요. 네, 그런 경험 그리고 물론 이제 주루나 뭐 출루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기대를 하고 또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포수로서의 그러니까 수비적인 역할입니다. 저희가 특히 투수진도 굉장히 세대 교체가 많이 됐고 젊고. 지금 젊은 투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서 좋은 성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대를 포수한테 하고 싶고 박세혁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건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상 선수 또 포수 됐었어요? 안준현 선수? 보상선수 지명은 사실 포지션을 처음에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 롯데에서 명단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선수를 뽑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명단을 봤는데 그 명단에서는 안준현 선수가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선수도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박세혁 선수 비슷한 면이 있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더 도약을 할 뻔하다가 약간 불의의 부상으로 이렇게 주춤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고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라고 보고요.
물론 또 이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1군을 운영할 수 있는 포수의 뎁스를 강화했다. 이런 부분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양희 선수 나가면서 주전 같은 백업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차원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2021년에 팀을 떠난. 저는 사실 아까 트레이드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가정을 하니까 혹시 그 선수가 다시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물론 김태군 선수입니다. 그 트레이드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때의 이유가 있었고요. 자세하게 사실 그 뒷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죠. 어쨌든 그게 서로에게 최선이었다는 그런 그 당시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금 와서 양의지 선수가 이렇게 타팀으로 이적을 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김영준 선수가 또 이렇게 부상으로 한 상반기까지는 지금 아웃인 상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쉽죠. 그때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트레이드는 사실은 간 선수보다 이제 온 선수가 또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또 심창민 선수가 작년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 선수들이 다 지금 그대로 계속 팀에 있고 심창민 선수도 올해도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팀도 성적이 잘 나오고 본인도 또 명예 회복도 하고 저도 좀 욕을 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김태군 선수가 트레이드 당시에는 그 팀으로 옮겨서 그렇게까지 활약을 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수들도 평가할 때 우리 타율로 따지잖아요. 사실 프런트나 단장님의 성과도 사실은 타율처럼 접근해야 된다. 모든 트레이드가 성공할 수는 없다. 물론 그 기준이 3할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더 타율은 높아야겠지만 100% 성공할 수 있는 단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이제 김태군 선수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이제는 사실 이제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매몰 비용으로 봐야 된다. 너무 지났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좀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포수를 계속 더 영입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 선수도 이제 왜 포수를 또 데려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꼭 보상 선수만이 아니라 선수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수를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투수나 포수나 비슷한 것 같은데 투수 포수는 아무리 좋은 선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우리 신인 드래프트 할 때도 보면 어느 구단이나 절반을 투수를 뽑아요. 그만큼 투수를 많이 뽑아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선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상도 많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좋은 선수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드래프트만이 아니라 보상 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선수 영입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 투수도 그런 것처럼 포수도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포수의 특성 또 하나는 우리가 박세혁 선수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투수와의 궁합은 모른다. 투수의 성격이나 또 좌완 우완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포수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포수는 좋은 선수를 많이 갖출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선수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복귀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오래 쉬었고 그렇죠. 그 수술한 부위가 또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느냐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안준현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포수 뎁스를 보강한 게 한편으로는 김영준 선수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의미가 있다. 저희가 이 선수가 있어야만 야구가 돌아간다. 이러면 이제 막 무리하게 재활을 시켜서 빨리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은 최대한 안 만들고 싶었고 오히려 충분한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천천히 복귀시키는 게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NC 다이노스의 개국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재학 투수 얘기인데 이재학 투수의 계약에 대해서 짤막하게 일단 요약부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발진도 젊은 선수들 경쟁하고 있고 불펜에도 작년에 이미 뭐 김희준 선수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학 선수의 자리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시즌이 그런 식으로 계획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냥 0이고요. 아예 그건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재학 선수도 작년에는 계속 선발로만 뛰다가 또 불펜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그 왜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선발이나 불펜에서 또 이렇게 빈자리를 잘 메꿔주면서 또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리더로서의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학 선수는 워낙 경기 외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워크슛도 좋고 후배들이 보고 배울 게 많은 이런 선수인데 사실 이런 선수가 팀 내 투수조에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계약하실 때
염두에 두신 건지. 그런 부분은 고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진이 특히 작년부터 이미 세대 교체가 많이 돼서 지금 굉장히 젊은 투수들 구창모 선수도 고참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투수들이 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범을 보이고 또 어떤 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선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학 선수가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봤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야구뿐 아니라 야구 외적인 부분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FA 당해 계약한 선수가 캠프를 못 가는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이는 못 봤습니다. 이게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희모 감독님 결정인데요. 그렇죠. 이재학 선수는 또 베테랑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고 그래서 훈련 장소가 어디더라도 시즌 개막에 맞춰서 준비를 잘할 걸로 일단 신뢰를 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지금 투수진이 젊어지고 5선발이라든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감독님께서는 이제 최대한 좀 젊은 선수들을 더 가까이서 많이 보고 싶다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고 선수도 따로 불러서 당부도 하셨고요. 이재학 선수 지금 미국 캠프에 따라가진 않았지만 여기 창원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또 기대한 것처럼 후배들 잘 이끌어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계약 얘기 없다가 이제 탁 네. 2+1 네. 뭐 최다 3년 이렇게 보면 선수 생활 넘어서까지도 NC에서는 이재학 선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코치 유망주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품이나 또 후배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그것도 사실 미래의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네. 현역으로 일단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럼요. 뭐 그게 우선입니다. 일단은 선발 경쟁을 하겠죠? 네, 뭐 선발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불펜을 될 수도 네, 네. 있고 하지만 뭐 어느 쪽이든 구단이 필요한 쪽에서 또 기여를 해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있던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그렇죠. 거다. 사실 작년에도 그런 경험이 우리가 꽤 있었지만 예정된 선발 투수가 갑자기 등판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초반에 뭐 강판을 당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롱 릴리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하게 투입하는 선발 투수 이런 거를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재학 선수는 여러 해를 우리와 함께 뛰면서 우리 상황이라든지 베테랑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 사실 구창모 선수의 이 깜짝 계약 상당한 장기인데요. 최대 7년? 언젠간 할 거라고 봤지만 내년쯤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었어요.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후에 NC가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데 먼저 움직이셔서 파격 계약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배경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저희가 지금까지 FA 얘기를 길게 했지만 그래도 또 팬들이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는 선수들이 팀을 많이 떠나서 아마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구창모 선수는 앞으로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유니폼들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요? 점수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모처럼 10점짜리 나오는 그런데 그 BFA 계약이 물론 최근 뭐 1, 2년 사이에 꽤 나왔는데 대부분 다 FA를 1년 앞둔 선수를 잡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구창모 선수는 2년 내지 3년 아직 텀이 있잖아요. NC가 데리고 있는 그런데도 이렇게 빠르게 긴 계약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구단 입장에서. 사실 구창모 선수한테 장기 계약을 제안하겠다는 생각은 뭐 한지는 오래됐고요. 근데 시기의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스토브리그 진행되면서 FA 계약이 이제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뭐 셀러리 캡에는 이제 계획 대비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여유가 좀 공간은 생겼군요. 생겼고 그럼 이걸로 뭐 시장에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를 뭐 패닉 바잉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오버페이를 하기보다는 그냥 구단의 미래를 위해서 구단의 정말 핵심 선수를 미리 이걸 활용해서 잡아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번처럼 내부 FA가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오면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정말. 뭐 아무리 시나리오를 많이 짜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도 막상 이제 현실이 되면은 전혀 대응이 되지가 않고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서 굉장히 생각과 다른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쉽지만 또 비수도권 구단이다 보니까 그런 FA 시장에서 그냥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은 사실 다른 팀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부분도 많이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좀 BFA 단연 계약을 많이 활용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좀 컨트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창모 선수가 뭐 지금 약간 시기가 이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올 시즌에 뭐 어떻게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닝도 많이 던지고 기존과 같은 성적을 유지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못 잡는다고 봤습니다. 몸값이. 예. 그래서 지금이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죠. 단장님하고 앉아서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성적 어느 정도 나올 때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일 때 뭐 이 정도일 때 수준을 좀 나눴을 때 지금 계약할 때와 2년 뒤에 그 성적으로서 FA 시장에 나갔을 때의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다 양쪽에 리스크가 있거든요. 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선수가 지금 계약했는데 그만큼 성적을 못 낼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내지는 부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리스크는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했고 이 선수가 성적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으로 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금 기다렸을 때 놓칠 리스크가 더 크다. 그리고 그때 계약을 하더라도 2년 뒤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너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리스크를 택할 거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잡는 리스크를 택하면서 이 선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를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A를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외부 FA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내부 FA를 계약하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어느 구단보다도 이 선수에 대해서는 내부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이 선수의 워크에틱도 그렇지만 팀 동료들과 코치와 있어서 어떤 관계, 얼마나 잘 배움을 수용하나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트레이너들이 매일 이 선수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건강 상태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번에 그 계약을 하실 때도 현장에 계신 우리 코치님들 그다음에 그 트레이너분들과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냐. 그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여러 명한테 받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단에서 뽑아서 성장해온 선수가 대형 계약까지 이어진다라는 거는 더 젊은 선수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조직 관리 측면에서 외부 FA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내부 FA를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같은 돈을 쓸 거면 구청모급의 다른 투수보다는 구청모가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최대 7년, 뭐 최대 132억 이렇게 최대가 붙으니까 좀 복잡해요, 내용이.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구창모 선수 계약에서는 변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반영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병역이 아직 미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국제대회 참가 횟수나 성적에 따라서 FA 자격 취득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제 병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병역을 만약에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약을 미루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국제대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이 선수가 가서 며칠 동안 뛰느냐 혹은 뭐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산일수가 바뀌면서 24년 말 혹은 25년 말로 이제 FA 취득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때 FA 전, 그러니까 프리 FA 기간을 몇 년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창모 선수가 매년 연봉을 갱신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더 높은 연봉을 지불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입도선매의 대가로서 약간 이제 돈을 더 주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가 이제 3년이 늘어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FA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을 커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6년이 기준이었는데 25년 말로 바뀌게 되면은 그럼 6년을 주면은 3 더하기 3이 되니까 그거는 좀 약간 구단이 손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납득을 했고 그래서 1년을 붙였는데 또 그냥 7년을 가기에는 이제 기간이 길어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6+1의 형태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기대치가 당장 올 시즌부터 어떤지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구창모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는 뭐 그냥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100이닝 110이닝을 던져도 WAR 기준으로는 4 이렇게 하던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풀 시즌을 뛴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굉장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모든 장기 계약이 그렇고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투수기 그렇죠. 때문에 더 따라오는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 파트 의견을 구했을 때 수술 부위는 완치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다른 투수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다른 투수보다 특별히 더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냥 충분히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 이런 의견을 또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약을 했고 계약할 때는 이건 반복되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박민우 이재학 선수 마찬가지로 비슷한 당부를 했습니다. 야구도 잘해야 되지만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모범이 되고 잘 이끌어주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NC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는 똑같이 했습니다. 구창모 선수도 이제는 팀에서 고참 대회를 속하기 때문에 벌써 그러네요. 그런 역할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박민우 선수와 구창모 선수도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도 해서 투타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우려했던 건 이 선수 혹시 잘못되면 원이어 원더로 끝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냐. 필링이 무키베츠 같은 스타일의 선수다. 캠프에서 벌써 한국말로 힘들어 이러고 있다는 초창기엔 막 그런 선수 있었거든요. 거기 전쟁 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미사일 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진짜 얘기 그랬죠. 하면은 헤디 선수 발표했을 때는 저희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바우어도 바우어지만 그 MPB 선수 네. 콜린 레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박성민 선수는 은퇴기로에 네. 서 있었잖아요. 강인권 감독님께서는 박성민 선수를 먼저 기회를 주시겠다. 저는 1루 오영수 선수를 뽑고 싶어요. 저는 김도훈 선수 NC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야구 젊은 선수들이 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